자, 29번,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29번에 보니까 우선은 빈칸.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0번에 메인 포인트니까 당연히 메인 아이디어를 골라줘야 되겠죠. 우선은 그러면 이 선택지 속에서 어떤 토픽이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골라볼까요? 1번은 보니까 빈 라덴's vision. 그러니까 빈 라덴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9.11 일으켰던, 9.11 테러를 일으켰던 테러 지도자죠. 이슬람 지도자. 빈 라덴의 비전, 어떤 생각, 비전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빈 라덴의 어택, 공격.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어느 걸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 그 다음에 911. 자, 그러면 이제 빈 라덴 쪽이냐, 911 쪽이냐. 물론 이제 911에는 얘네들 다 포함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중심 토픽이 뭐냐? 첫 문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 911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하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modern world history. 뭐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 세계 사회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의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결론은 뭐에 관해서 다루냐면 911에서 다루는 거예요. 토픽은 91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29번, 30번 문제에서는 당연히 3번 아니면 4번에서 답을 골라주시는 게 맞아요. 911을 틀로 해서 그 세부적으로 지금 뭐가 들어가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911이 들어가 있는 3번하고 4번 중에서 골라주시고요. 이게 터닝 포인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터닝 포인트에 대한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술이 있어야 돼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가장, 강조해줬잖아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터닝 포인트인지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 뒤에 문장 뭐 쭉, 보시고, 그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Pointed back to a golden age of Islam. 이랬어요. 그러니까, 빈 라덴이 얘는 어떤 자극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싫어하고요. 미국의 프라이머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주도권 이런 걸 싫어하고 이 사람의 비전은 뭐였냐면 pointed back, 뒤로 가르치는 거야. to 어디로? Golden Age of Islam. 이슬람의 황금 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가장 전성기가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 이슬람이 7세기에 이슬람이 만들어져서 600 몇 년입니까? 만들어져서 이게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세기 정도 되면, 15세기, 16세기 정도 되면, 뭐, 아시아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이거 발칸반도, 뭐 그리스라든가 터키, 거기는 물론 오스만 투르크, 그쪽 지역이 있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스페인까지도 완전히 다 이슬람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15, 16세기. 이러한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는 뭐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이슬람의 골든 에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장 번성하고 전 세계가 이슬람을 수용하던 그런 시기로 돌아가자라는 게 빈 라덴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연결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냐면 that said란 말이 나옵니다. 저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무슨 말일까요? that said. 이 말은 뭐 그것이 말했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은 자주 등장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연결어도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however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와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반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 쳐도 뭐 이런 식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식,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빈 라덴이 뭐였어요? 과거 이슬람의 황금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현대 문명, 뭐 세계화 이런 건 다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문명, 물질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서구 물질, 특히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물질주의에 대한 반감. 그게 모든 세속적인 어떤 젊은이들, 사람들을 이거 망치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렇다 치더라도 그가 이제 미국을 공격한 방식은 뭐였어요? 비행기를 사용했죠. 비디오를 통해서 소통하죠.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 그러니까 세계화의 상징이잖아요. 세계화는 금융을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걸 이런 거에서 다 이제 해방되자. 이걸 우리가 벗어 던지자 했는데 본인이 공격한 방식은 또다시 모순이죠. 자기는 또 이런, 어떤 기술적인 거, 현대적인 거, 이걸 집어넣었잖아요. 이걸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어디 갔어? 그래서 primary goal of driving the United States out of the Middle East. 요게 모순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모순이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blind, 맹목적으로 만든다. From seeing the truth. 전혀 관계없죠? 모르겠지, from the Islamic pride. 이슬라믹 프라이드라고 볼 수 없죠. Hardly be described as medieval. 이거는 중세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어요? 이건 중세 시대, 아까 말했던 황금 시대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물질주의, 물질 문명을 없애고 중세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현대 물질적인 걸 이용했다. 따라서 이거는 medieval을 묘사하는 게 아니다. 미디벌이라는 걸 뭐였어요? 아까 The Golden Age of Islam.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 훨씬 쉽죠. 중세시대, 15, 16세기, 17세기까지. 이때 이슬람의 전성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이슬람이 조금씩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고. 예, 그래서 29번은 3번. 예, 요 부분을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야? 메인 포인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911이라는 거는 새로운 위협이고, 이게 미국을 새로운 정책과 방식을 개발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 인디드 해놓고요. 요거는 냉전 시대의 어떤 콜드워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과, 근데 테러를 대응하는 방식과 좀 다르고, 여기 보니까, 조지 부시, W 부시의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reiteratedly, 반복하듯이 이러한 새로운 위험, this new danger, 얘는 뭘 의미하느냐면, old strategy, strategy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냉전 시대에 썼던, 예를 들어서 containment and deterrence, 그러니까 차단이라든가 혹은 감금, 이러한 방식들은 더 이상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새로운 글로벌 war on terrorism의 시작이라고 치면, 그래서 as some seemed to argue at the time, 그래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it was one unlikely to be fought. 그래서 뭔가 이제 싸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using policies and methods, 방식, 과거 between 1947년과 1999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1989년. 예. 이게 냉전이죠, 냉전. 냉전 종식이 1989년에 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서로 이제 군축 협정을 하면서 냉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요 시기가 바로 냉전 시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자 31, 32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역시 이것도 보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implication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topic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간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골라주시되 이 메인 아이디어 자체가 답이 아니라 거기서 약간 더 약간 넘어서 비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의미의 확장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정확히 좀 알아내셔야 돼. 그래야 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 토픽이 뭐냐? 토픽부터 찾아보시면 1번은 인간의 언어 습득이고요. 2번은 행태주의, 3번 행태주의, 4번도 뭐예요? 4번은 hidden or abstract entities 이거예요.
자, 요게 토픽입니다, 우선.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여기서는 진짜 토픽이 뭘까? 이건데요. 한번 볼까요? 첫 문장 보니까 행태주의라는 것은 제시되는데요. 말이 만들어진 건데 to develop a scientific account of behavior and its equation 했으니까 행동과 그 행동을 equation, 습득하는 것. 행동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행태주의다라고 이제 행태주의에 대해서 뭐 정의를 내려주는 개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당연히 이거는 이 말을 하려고 behavioralism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이 뭔지를 정의부터 내려주고 있잖아요. 개념 설명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 할 거 아니면 이 말을 굳이 요 문장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이 개념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 개념은 아무래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할 테니까 그 뒤에다가 뭐 해준 거야? 부연 설명해 준 거야. 부연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죠. 이게 비헤이버리즘이라는 건 결국 중요한 게 뭐야? 이게 결국은 자극과 반응. 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요걸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일반화시킨다는 거는 이론화시킨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니까요. 여기서도 이거에 대한 상수를 해주는 거예요. 오르가니즘이라는 거는 블랙박스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중요한 거는 없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이 블랙박스라는 말, 그러니까 비유를 했는데 결국 블랙박스라는 거는 그 내부 구조가 사실은 unfit, 적합하지 않죠. For proper scientific inquiry. 그러니까 was deemed 했으면 이게 보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내부 구조, 블랙박스의 내부 구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죠, 사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인간의 내부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유기체들은 마치 그냥 행동만 보고 겉만 보고 판단을 보통 하게 돼 있다. 적합하지 않다. 그 과학적 질문에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리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하죠? 이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과연? 예. 약간 pseudo science에 가깝지 않느냐. 이걸 입증이라고 하고 증명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할 때 여러분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시면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뭐 무슨 질문에 답하는데 답하는 나 자신도 확신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런 어떤 scientific inquiry에 적합하냐?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 보통. 그죠? 예. 그래서 행태주의에 대해서 보면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The inner workings of the mind or brain.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작동이에요, 작동. 우리 마음과 뇌의 작동. 이 작동이 결국은 철학자들의 픽션, 철학자들이 상상을 해서 이게 만들어낸 거 아니냐. 뭐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보면 사실 임상을 거쳤다고 하지만 그 임상이라는 게 상당히 자의성이 강하죠. 그래서 정신 분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보편화시켜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거 자꾸 과학을 표방하지만 이걸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숙제죠. 풀어야 할 숙제죠.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건 굉장히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하는 거는 분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요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나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왜 그랬어? 그럼 몰라. 나도 그냥. 몰라. 그냥. 뭐 이게 주 대답일 경우가 많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뭐 억지로 막 짜내서 내가 이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랬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짜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정당화되는 방식으로 내가 또 자기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질문자나 어떤 인터뷰어가
요구하는 대답 쪽으로 내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철학자들의 픽션, 상상력이다, 상상력. 허구. 픽션 허구잖아요, 허구. 그래서 과학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주 엄격한 과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과학적 방법?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해야 되는데, 검증 가능성이죠? 검증 가능성.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이 사람의 심리, 내면, 이건 참 검증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응? 그래서 이게 no hidden 또는 abstract entities.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는 뭔가 뭐 해야 돼요? 숨겨져 있어도 안 되고 추상적이어서도 안 되죠. 구체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태주의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이론화가 가능하게 되겠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보면 결국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그 사람의 행동, 판단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계를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과학이란 무엇이고 과학적 방법이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내면은 어떻고 하는 걸 지금 계속 설명을 하죠. 네, 이걸 왜 설명하겠어요? 결국은 이게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델이죠. 모델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게 이제 이론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모델이 검증되면 이론이 되는 거니까. 행태를 이해하려는 이 모델은 파블로브였다.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개 아시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종소리 내면 개가 이제 군침 흘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극을 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 내면적으로 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냥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행태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헤이버리즘이라는 거는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반화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이론화시킨다. theorize죠. 보편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론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도 그리고 to any animal 어떤 동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조차도 개에게 할 수 있으면 인간도 할 수 있다. 자, 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이 기본적 사상은 뭐냐면 아이는 그 언어를 습득을 해요. 뭐 하면서? 어떤 요 사물을 가르치면서 북이라는 소리를 내고 그걸 듣고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하는 게 아이가 내면적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 이런 게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극과 반응 이거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but 이하에 behavioralism에 대한 한계를 다루고 있다. 앞에는 behavioralism이 뭔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뭐만 다룬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과학이 되려면 검증 가능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은 검증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어떤 과학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뭐예요? 한계가 있다. but 하고 한계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행태주의의 한계. 어떤 한계인지도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제 부족함을 느껴요. 이런 실험에 대해서 비헤이버리즘에 대해서 결국 부족함이 있다. lack. 이 두 개만 아시면 되죠. 부족하다. 그들의 언어 습득에 대한 언어에 대한 연구가 nothing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죠. 뭐에 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모자라는 거야? 인간의 내면은 연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면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자극과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human mind,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 consensus exactly on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에만 집중한다고요?
이거만 집중하니까. behavior 3번. behavior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inborn structure 뭐예요? 선험적이라고 하죠. 선험적, 선천적 또는 선험적 선천적, 선험적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절대적 하고 같은 말입니다. 선험적, 선천적, 절대적, 타고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원래 타고난 것들 이런 거 오히려 이제 이런 거는 절대적인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강조해 주는 겁니까? Inner working of the human mind 이걸 강조해 주는 거죠?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고려해야만 해요. 이걸 내면적인 걸 in the research of human language acquisition에서 아까 그냥 책 보여주고 이건 책 소리내고 이런 과정만 가지고 언어 습득을 한다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 아이를 언어를 습득할 때 결국은 나는 저 집단과 어울려야 되겠다는 자기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정한 소리를 내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더라는 이러한 사회성도 기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지 진정하게 언어 습득을 판단할 수 있다. 단지 외부적인 행태만 가지고는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는 내면적인 선험적인 내면적인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예. 좀 어려웠죠? 예. 근데 확실히 다시 한번 보시면 포인트를 정확히 두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야? but 예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앞에는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앞에는 behavioralism이 뭐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behavioralism이 뭐다. 여기까지 정의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behavioralism에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과학화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뭐다. 반면에 우리 유기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은 이렇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한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한계는 뭐다? 한계 가장 핵심적인 어구는 뭐다? human mind이죠. mind. 여기서 behavioralism은 행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건 선험적인 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그런 부분.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 너무 그냥 비헤이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한계.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 습득을 연구할 때에도 반드시 뭐가 추가적으로 연구돼야 된다. Inner workings of the human mind. 이게 추가적으로 연구돼야 된다. 물론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만 안 하세요. 심리학을 여기도 지금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일부 어떤 학자들은 심리학은 그냥 사이비 과학이다. pseudo science다. 그냥 유사과학. 완전 과학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특히 자연과학자들 중에 더 많고요. 사실 이문 사회과학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인간을 너무 규정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약간 폭력성, 그 학문이라는 이름의 어떤 폭력성, 그러니까 그게 이론이야라고 하니까 그 규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역으로 반대로 자기를 스스로를 또 규정시켜 버리고 어떤 상담이라든가 혹은 이런 걸 하면서도 그걸 규정시켜 버리잖아요. MBTI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하죠.
수술을 가둬버리잖아. 규정해버리고. 그래서 저 어느 정도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어서요.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8, 40번. 자, 38, 40번. 문제 볼까요? 일단 문장을 끼워 넣으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제시된 게 보니까 뭐 this라는 거, 앞에 뭔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또 앞에 있는 건 process네요. 과정. 앞에 어떤 과정이 나와야 돼요. 과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은 traditional method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making vaccines. 백신 만드는 전통적 방식하고 비교되는 거네요. 더 좋대요, 얘가. 그죠? 표준화되고 어떤 규격화되어서 백신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네. 네, 백신 만드는 방법이 이 글의 탑픽인 것 같고, 우선은. 그 다음에 not true. 우리가 이제 좀 키워드를 잡고 가면 mRNA 백신 나오고요. mRNA. 역시 mRNA가 탑인 것 같죠? The spike protein. 그 다음에 the one mRNA 백신 샷인데, 이게 당연히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용어일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mRNA 백신이고,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코로나 백신이에요, 코로나. 스파이크가 여러분 가시잖아요. 코로나가 왕관이고, 마치 뭐 왕관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왕관처럼. 왕관에 그 뾰족뾰족하게, 왕관 그릴 때 여러분 뭐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 이렇게. 왔나? 왕관? 왕관 비슷한가? 비슷한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게 이게 스파이크 프로틴. 네. 프로틴 왕관처럼 생겼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spike protein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does not properly characterize the passage. 과학 지문이죠. 지금 이제 백신 얘기니까. 과학 지문은 당연히 여러분 과학 지문 분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설명도 하겠죠. 그 다음에 기술도 하겠죠. 그죠? 이건 이미지네이티브는 여러분 문학이죠, 문학.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그냥 풀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과학 지문의 성격은 어떻다라는 거. 이건 상상력, 문학이잖아요. 소설, 시, 이거잖아요. 자, 타픽은 알겠어요. 지금, 그죠? 이거는 mRNA vaccines. 요게 지금 보니까 messenger RNA vaccines. 요거네. 그 messenger를 줄여서 m이라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messenger는 전달해준다는 거죠. 뭔가 전달해준다. 얘가, 뭐예요? Some of the first COVID-19 vaccines. 예, COVID-19 백신이래요. 승인되었대요. 사용이 미국 식약처죠. 미국에서. 그리고 이 백신이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래요. 자, 여기 뉴가 나옵니다. 새로운 유형. 그럼 왜 새로운지가 나와주겠죠? 이거에 대해서 왜 새로운지가 나와줄 거예요. To protect against infectious disease 이렇게 돼 있어서 왜 새로운지.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 분석 이걸 하겠죠. 자, 뭐 기존의 백신하고 전통적인 백신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백신들이 put a weakened or inactivated germ 했으니까 약화되고 뭔가 이제 비활성화된 세균을 집어넣죠,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백신의 작용 방식은 우리가 독감 백신이 어떤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를 사람 몸에 주입해서 몸에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몸에 항체를 만들어주는 게 백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 이건데, 그래서 이제 백신을 배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면, 이게 진짜 코로나 걸려버리잖아. 너무 세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뭐 된 거예요, 이게? 전파성이 없는 거죠. 약하고 항체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위험 신호만 주는 거지, 이렇게. 응? 야, 나 위험한 놈이야. 공갈이죠, 공갈 일종의. 공갈. 공갈을 쳐서 사람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 백신을, 그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죠, 배양을. 전통적인 백신들은. 어디다? 계란에다가. 그래서 어떤 유행병이 예전에 뭐였더라?
그 백신이 번지면 백신이 모자라는데 백신이 모자랄 때 여러분 덩달아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란 가격이 확 뜁니다. 굉장히 유행병이 번지고 그 백신을 많이 대량으로 공급해야 되고 그러면 계란값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 백신을 계란에서 배양하거든요. 계란은 그 알이니까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란값이 뛰어요. 백신 배양하는데 필요한 계란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이건데, 자, RNA 백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거냐? 대신에 하고 특징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다른지. 여기 지금 뭐였어요? 새로운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여기 새로운 타입의 백신이다. 그러면 뭐가 새로운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do not use the live virus that causes COVID-19.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live virus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방식은 여기 뭐예요? germ, live virus죠? 세균. 이걸 집어넣는 건데 얘는 뭐 그렇지 않다. 였으니까 1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그들은 teach our cells, 우리 세포에게 알려주죠. How to make a protein,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지. 이 단백질이 결국은 여러분들 세균이죠. 그러니까 세균, 단백질이라는 게 생명체, 모든 생명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래서 or even just a piece of protein, 이제 아주 작은 여기 바로 이렇게 묶어버리시고요. 아주 작은 소량의 단백질이라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단백질 프로틴은 immune response inside our bodies에서 얘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서 몸에서 항체를 그냥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M이 들어간 거죠. messenger. 야, 너 항체 만들어야 돼. 라는, 항체 만들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RNA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저게 한 세 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너 항체 만들어야 돼. 라는. 참 재밌죠? 이게 참 자그만 세계 속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바이러스를 사용한다. mRNA 백신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germ을 주입하는 건데, germ이란 말 다른 말로 뭐야? The live virus. 이게 germ입니다. 요거 germ, 요게 virus.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여러분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글이 좀 어렵죠. 하지만 뭐 기본적인 이런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워낙에 뭐 이런 거는 이슈가 되고 뉴스를 통해서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보고 가라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백신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에 관해서 나오는 어떤 꼭 원문을 읽을 필요는 없고 번역된 거라든가 아니면 그걸 또 재번역해서 소개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찾으면 뭐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 하니까 좀 읽어보고 가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뭐가 다른지 얘기합니다. 이게 좀 달라. COVID-19 mRNA 백신은 봤죠? 주어지죠? In the upper arm muscle, 맞아보셨죠, 백신? 왼쪽, 상체, 이게 팔에 주사를 해요. 뭐 근육 주사인데. 자, once the instructions are inside the immune cell. 이 instruction 많이 썼죠? messenger. 그러니까 너 항체 만들어야 돼. 라는 이거잖아요. 이게 지시를 담고 있잖아요. 이게, 임mun셀로 들어가면, the cells use them, 그걸 이용해서 to make the protein pieces, protein. 예. 단백질을 만들어내고요. After the protein pieces are made,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이 결국은 여러분 바이러스고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바이러스는 여러분 단백질 조각이에요. 단백질 덩어리예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전부 다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성도 다 단백질을 말합니다. The cell breakdown 뭐한데 세포가 자기가 할 일 다 했잖아. 이제 항체 만드는 일 했잖아. 그러면 지가 breakdown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잖아. 그럼 내가 이걸 잘못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내가 약하게나마 걸렸어. 그러면 바로 전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는 게 아니라, 점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RNA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고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얘는 만들어지면 바로 뭐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걸 몸 안에서 생성하고 나서 얘가 이제 만들어지기만 하고 나면 얘가 바로 뭐한다? breaks down 한다는 거예요. breaks down the instructions. 그리고 get rid of them. 스스로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네.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지식 삼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나트루인데, 그래서 mRNA가 records the immune instruction.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제 break down 시킨다 그랬죠? By entering the nucleus of the cell. 세포액으로 들어가면 이런 breakdown 되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the spike protein이 만들어지면, spike protein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얘가 이 셀은 브레이크다운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없앤다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 3번은 맞는 표현이고 2번이 잘못된 표현이니까 39번의 정답은 이제 2번으로 우리가 확인이 됐고요. 자, 계속 가보면 다음으로 어떤 작용이 발생하느냐 봤죠? 이 셀은 displays the protein piece 해서 surface 나오고 어쩌고 해서 그 이후로 쭉 또 과정이 나와요. 쭉 과정이 나와줍니다. 가가 어디 갔냐? 여기 있었는데 지워졌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여기까지가 새로운 방식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여기가 새로운 방식을 얘기해 준 거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이 계속해서 next하고 다음에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new process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그 new process를 받아서 쭉 뭐예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보다 좋다라는 평가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뒤에 좋다 했으니까 뒤에 뭐가 바로 이어지고요. the benefit이 바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는 거군요. 이게 예,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서처들이 연구하죠. with mRNA가 백신 가지고 수십 년간 연구해 왔고요. 그 관심이 점점 늘어나죠. 왜냐하면 in a laboratory using readily available materials 했으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신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양할 필요가 없죠. 아까 배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요? 물리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계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막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구실에서 뭐 합성해내고 조작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야? 조작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배양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잘못 배양되는 것도 있고, 너무 강하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죽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오염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험실 안에서 그냥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합해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화되고 규격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전통적인 방식은 뭐였어요? 예. 배양을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점을 배양하는 방식보다 훨씬 낫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네요. 리서치 다 부분에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여기 요 앞에까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요 mRNA 방식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이걸 쭉 연구해 왔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이제부터 뭐 장점. 그리고 얘가 발견되게 된 뭐 유래.
원래는 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시키고 있다. 라고 해서 38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